헌법 종류 중에 우리가 헌법을 고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이른바 경성 헌법, 우리는 경성 헌법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강산이 지금 4번 변하는 동안 한 번도 한자도 못 고쳤잖아요. 이번 기회에 최소한도로 일단 해보는 거죠. 그래야 더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헌법 개정도 언젠가는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관심 많은 대통령을 4년 연임제로 바꾼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로 가자, 뭐 이런 거는 100년 200년 지나도 고칠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전륜도 못하고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 개헌에 찬성함으로써 본인들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 그런데 이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일단 그 민주당 지지율과 국힘당 지지율이 눈에 띄는데요. 특이한 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갤럽 여론조사상으로는 국힘당이 18%라서 뭐야 지난번에 17이었잖아 그런 분이 계실 텐데 그건 MBS 조사예요. 네. 전국 지표조사에서 17이 나왔던 거고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세를 봐야 한다고. 지금 국힘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가운데는 18%가 최저입니다. 쭉쭉쭉쭉쭉 하락하다가 이 앞번 조사에서 19 이제 18까지 떨어졌고 반면에 민주당은 48이 최고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인 거죠. 모든 연령층에서 뒤졌어요. 그전에는 뭐 70대 이상 그리고 20대 남성 뭐 이렇게는 좀 앞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60대 7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도 민주당이 45, 국힘이 37 이렇게 나타나고 특히 이제 아까 김유정 의원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도 67%가 긍정, 부정은 22% 이렇게 나왔고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29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격차가 지난해 10월 3%포인트에서 올해 1월엔 10%포인트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17%포인트까지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뭘 긴장을 안 하는가 포기를 한 건가 지금 뭐 가처분도 막 기각되고 공관위원장 도망가 버리고 이러는데 김영남 의원님. 네. 국힘당은 전략이 뭘까요? 전략이요.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까 그거 궁리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만 깨져봐라. 그러면 당대표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 주장을 할 거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들은 야 니들이 계속 분란을 일으켜서 졌잖아. 그 핑계 댈 거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사퇴를 했습니다만 역시 장동혁 당대표가 계속 있는 한은 백약이 무효일 것 같아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게 최근에 컷오프 당한 또 징계당한 소속 의원들이나 후보들이 낸 가처분이 그쪽이 다 이겼잖아요. 인용되면서 당이 가처분 소송에서 다 졌는데 그러다 보니 서울 남부지법의 그 신청 사건을 주로 다루는 그 재판장 책임으로 돌리는 얘기를 어제 했는데 이게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모든 법원이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신청 사건은 1개 내지는 2개 재판부에서 다 몰아서 합니다. 이게 남부만 일부러 배당을 그렇게 자기적으로 한 게 아니고 모든 신청 사건을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완전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재판부 핑계를 댔단 말이죠. 근데 바로 드러날 거짓말이거든, 이게. 제가 보기엔 이미 멘탈이 무너졌어요. 백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은. 그렇게 사법부가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예. 사법개혁에 동참하라. 동참하라. 국민의힘. 근데 지금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그 판사를 막 비난하던데 뭐 지 마음대로 고르고 뭐 그런다라고 하던데 일단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남부지방법원에는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되어 왔습니다. 어떤 배당 절차를 거치기에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만 유독 권성수 판사에게 배당이 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성수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겁니다. 이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는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미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겁니다. 김용남 의원님, 저게 예. 가능해요? 자, 팩트는 뭐냐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영등포구를 비롯한 이제 지역 관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은 대부분 서울 남부 관할이에요. 그리고 가처분 가압류를 다루는 재판부는 2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2개 재판부 중에 일종의 사건 성격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은 이제 55분가 뭐 하여튼 다른 재판부에서 전담을 하고 부동산 관련한 신청 사건은 그리고 정당이나 상장법인 왜냐하면 거래소가 여의도에 있잖아요. 한국거래소가. 그러니까 상장법인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이런 거는 51부 저 권모 부장이 하는 그 재판부에서 전담을 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이번에 국민의힘 가처분만 골라서 자기가 가져가서 계속 국민의힘 패소를 하는 게 아니고 배당이 원래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는 거고 대부분의 법원이 대부분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법원이 저렇게 합니다. 신청 사건은 일단 수석 재판부에서 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장동혁은 판사 출신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죠. 만약에 모른다면 판사 생활을 헛한 그럼 거죠.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 그러니까 지금 김영남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2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만 지금 한다는 걸 장동혁이 알아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죠? 손가락이 좀 묘하신데. 아니 2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동혁이 알아야지 그걸. 예. 부동산 이외에는 다 그 재판부에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사건 다 그렇게 해요. 51부가 담당하는 거고요. 52부는 아니 이게 왜 오늘 갑자기 19분 마주보고 방송인데. 있는데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아니 장동혁이 알아라고 지금 이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알아라는 아까 거지. 아니 55분 말씀하시길래 예. 51부가 담당하고요. 52부가 그걸 담당. 52분가 55분가 하여튼. 아니 우리 정어리원 분들을 다 보시는데 아니 원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남부지법에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에휴. 사법부 공격하는 거 보니까 참 아이고 자기 부정 아닌가 싶어요. 요거는 이제 동참하라 좋았어. 동참하라. 당대표가 촉구한다. 대형 사고를 친 게 이게 당대표가 뭘 뱉으면 네. 이제 기자들이 꼬리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근데 당대표는 이거 얘기 폭탄을 터뜨려버리고 이제 가면 수석 대변인들이나 대변인들이 기자들을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다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가 실제로 법원에 개인 자격으로 물어본 거냐 아니면 당의 뭐 법원 이제 공보판사에게 물어본 거냐 당이 직접 물어본 거냐 이것도 대변인들끼리 일단 정리가 안 됐고요. 당대표의 지금 비서실장하고 있는 박준태 의원이 한술 더 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상적으로 해당 법원에 사건이 있는데 직접 질문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적절한 방식으로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드렸다. 법원 행정처를 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근데 겁니까? 그것도 이건 더 확인 안 커지는 되는 것 거죠.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예, 예. 더 말도 안 되는 더 커지는 사안을 더 부풀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뭐냐면 국회에 와 있는 법원에서 예를 들면 국회 담당하는 사람한테 이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게 사실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다 거예요. 엇갈리는 예. 겁니다. 하태룡님 그 누가 뭐래도 장동혁은 민주당 특급 도우미.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레임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저 서울 남부의 51부 부장이 수석 부장이고 이제 부장판사 중에는 제일 서열이 높은 사람인데 이 고향이 대구인가 그렇대요. 만약에 뭐 호남 쪽이면 그거 갖고 공격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자기 맘대로 배당 가져가갖고 저렇게 한다라고 공격을 한 건데 저거는 바로 확인될 거짓말을 공당의 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거로 봐서 제가 보기엔 이미 멘탈이 깨졌어요. 근데 방금 뭐 속보가 들어왔다고요? 국힘당 전부 네네네. 다 다시 경선하겠다는 겁니까? 그 충북처럼 예. 대구도 전부 다 후보들 원복시켜서 원점에서 다시 다 경선 전부 다? 붙인다. 예, 다. 주호영, 이진숙. 예, 싹 다 경선 붙인다. 지금 이런 그러면 방침이라네요. 기존 거 다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명들이 가처분 신청 또 내면 어떡하죠? 네. 만약에 거기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미 토론회 한 번 했고 진행 중인데 왜 다 같이 다 8명 다 붙이냐라고 또 가처분 신청하면 어떻게 될지 꼴이 점점 그럼 희한하게 완전 진행될 것 새롭게 같은데. 한다는 겁니까? 네, 원점에서. 그러니까 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면 뭐 기각된다고 해서 또 경선 안 붙이는 것도 우스우니까 결과 나오면 일단 원점에서 다시 경선 붙인다라고 속보가 나오네요. 아니, 아, 이게 결과가 나오면이라는 단서가 붙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 법원 결정이 나와야. 예, 일단 아. 나오고 그거 보고 아 나오면 예, 나오면인데 기각이 되건 인용이 되건 예. 상관없이? 상관없이 하겠다고요? 일단 아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요? 예, 나온 근데 거는. 법원 결정에 상관없이 경선을 붙인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이 된 거면 그러면 가처분이 기각되죠. 왜냐면 가처분 인용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실익이 없으니까. 하여튼 지금 실익이 없- 그러네요. 일단 속보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당대표라는 자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결정은 법원의 판단대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앞뒤가 하나도 말도 안 되는 하나도 안 일을 맞지. 하면서 그리고 막 비난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부지법을 향해서 뭐 하는 거야? 수용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심각한데. 어쨌건 다시 붙인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주호영 포함해서 전부 다. 제 생각에는 6월 한 4일쯤 공천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거 그럼 끝나겠어. 등록을 못 해요. 후보 등록을 못 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뭐 등록이 뭔 상관이 있어. 공천을 해야지. 엔들리스 가처분 신청 야. 거의 메비의 띠처럼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 계속. 근데 그 해당 한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을 다 그러면 다 올 경선 다 재경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가처분 신청. 근데 근데 그거는 거기 기각됐어요. 기각돼가지고 거의 끝났고요. 근데 이제 서울은 또 컷오프된 그 이승현이라는 무역협회 부회장 출신 그렇죠. 거기도 컷오프 됐잖아요. 네. 근데 가처분 낼 것처럼 했는데 냈는지 지금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서울도 지금 다 붙여갖고 해야죠.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최성화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앵커님 수고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딥블루 할 때도 보내주셨는데 제가 잊어먹었었죠. 우리 최성화님 언제나 따뜻한 마음 감사드립니다. 카페 테라스 뮤직님 600회 축하드립니다. 우리 형제들 다 모였네. 유정이 누나, 정우기성, 용남이 친구, 영식이 동상. 너무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정치 1번지 화이팅 하셨는데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유정이 누나, 정우기성, 용남이 친구. 김용남 의원이 더 젊은가? 두 분보다? 예? 두 분보다 더 젊어? 그거 모르셨어요? 그래요? 아닐 텐데. 저 누님이거든요. 김일종 그렇게 의원님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팩트를 말씀하시려고 팩트를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 지네 분위기가. 예. 아니 근데 이 카페 테라스님은 우리 식구들 나이를 다 아시나 봐.
형 동생을 정확하게 구별해. 근데 김용남 의원님은 저랑 학번이 같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빨리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학번일 거 88. 88. 네네. 네, 88. 예. 아, 두 분이 88학번이세요? 네네, 88입니다. 그러면 88합니다. 그래서. 근데 좀 이름 88? 그렇지. 저는 그냥 뭐 제대로 88. 예. 자,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전쟁 추경 때문에 국회에 왔는데 어제 그 연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들으셨고 참 28번이나 위기를 강조하면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함께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모습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박수가 많이 나왔죠. 국힘당 의원들은 박수 치고 싶은데 많이 참는 것 같습니다. 치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그런데 저는 그때 박수 어차피 참석한 거 박수 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나가면서 일일이 또 국힘당 의원들하고 악수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오늘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개헌과 관련해서 드디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정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매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87년 헌법이니까 39년 됐어요. 그동안에 헌법을 한 번도 안 고쳤는데 바꿔야 될 게 많지요. 물론 뭐 헌법을 자주 바꾸는 것도 좋지 않지만 또 너무 안 바꿔도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개헌을 하면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쏠릴 수 있으니까 그건 말고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것 정도는 이번에 좀 열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력구조 개편은 좀 나중에 적절한 때 논의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하기 전에 이렇게 사전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면적 개헌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좀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좀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합의될 수 있는 또 국민들이 거의 이론 없이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좀 고쳐 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생각에 마침 우리 의장께서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계엄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엄 요건의 엄격화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요. 저렇게 뭐 얼마든지 뭐 국민들이 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장동혁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 지금 이 마당에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개헌 논의를 불붙이자고 하는 것은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국면에 과연 적절한 것인지 과연 우리 지역 일꾼을 제대로 뽑을 수 있을 것인지 민생을 챙겨야 될 이 시점에 그 모든 논의들을 제쳐두고 개헌 이슈로 갈아타자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방선거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정식으로 했는데 그 전에 또 한번 이야기할 때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부칙 같은 데다가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일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권력구조 개편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겠어요? 근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박영시 앵커님, 우원식 의장도 지금 개헌을 하자고 막 이야기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일찍 얘기했었죠. 예.
근데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보자면은 사실 여야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공통된 주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거나 5.18 정신 그리고 뭐 부마항전의 정신을 담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여야 의원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대통령 임기는 사실 뭐 건드리지도 않고 꺼내지도 않았는데 혼자 저러고 있는다라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 뭐 앞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비용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어쨌든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개헌을 하자라는 건데 이거를 왜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나아가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개헌은 그동안 뭐 툭하면 사과했다가 다시 논란에 불을 지피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답자. 지금 그때 그 폄하 발언 해가지고 사과하고 뭐 그 한바탕 난리를 치렀던 김재원 후보가 경북에서 지금 후보 경선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툭하면 얘기했다가 사과하고 물러나고 또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차제에 그냥 헌법 전문에 못을 박자라는 거잖아요. 딱 세 가지 아닙니까? 5.18 헌법을 못 박자, 5.18 정신, 부마항쟁도 함께 담자. 네. 그다음에 지방분권 관련한 거, 계엄 선포 요건 강화하는 거, 그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9년 동안 개헌을 못한 이유가 그냥 그 경성 헌법 이 제대로 쉽게 못 바꾼다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이 얘기 나오면은 곧바로 이제 권력구조 개편 얘기 나오니까 그냥 싸우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개헌은 선의 후난 쉬운 거 먼저 어려운 거 나중에 선의 후난 개헌이다. 구동존의 개헌이다. 같은 거 먼저 찾고 차이점을 좀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 의원님이 만든 표현이에요? 아니 저희가 대북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선의 후난 구동존의 이런 대북 전략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개헌 부분 개헌과 관련해서 저는 선의 후난 구동존의 이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한 1,300억 넘게 들어가요. 국민투표 붙이려면. 그런데 지방선거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이건 여야 간의 이견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장도혁처럼 저런 망상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얘기 해대면서 이것조차 안 한다 그러면은 권력구조 개편 얘기 들어가면 개헌은 또 하세월이에요. 절대로 못 고쳐요. 그러니까 예, 충분히 이번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윤어게인의 맹주도 5.18 정신을 헌법에 넣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을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의 추계마저도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국민의힘은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이게 저륜인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딱 두 가지거든요. 반제 독립, 그러니까 일제로부터의 독립, 그다음에 반독재 민주화 이 두 개 정신을 딱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24년도에 내란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5.18 정신은 뭡니까? 이런 내란들 자체를 막아낼 수 있는 국민 저항 정신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소위 그 임시정부라고 하는 1919년 3.1 만세운동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법통 플러스 4.19 소위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국민의 저항, 그 다음에 5.18 소위 또 전두환 독재에 맞선 저항,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2024년도 내란범들이 이런 계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3단계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전문에 담는다면 저는 우리 헌법은 민주적인 헌법으로서 전 세계에서 상당히 유의미하고 진짜 아주 대단히 중요한 헌법 전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번 참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니면 2년 후에 해야 되는 거니까 하자고 하는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여튼 장동혁의 기본은 지금 무조건 국민과는 반대로 가보자.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들어요. 너무 오래됐죠. 우리가 헌법 개정한 지가 1987년 개헌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횟수로는 지금 40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종류 중에 우리가 헌법을 고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이른바 경성 헌법이라고는 합니다. 이제 우리보다 좀 더 쉬운 절차로 헌법을 고칠 수 있는 경우가 연성 헌법인데 우리는 경성 헌법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산이 지금 4번 변하는 동안 한 번도 한자도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최소한도로 일단 해보는 거죠. 그래야 더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헌법 개정도 언젠가는 할 수 있는 거지. 40년째 지금 한 글자도 못 고쳤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진짜 관심 많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을 4년 연임제로 바꾼다 아니면 더 크게 하면 이건 뭐 국민 여론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세계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로 가자. 뭐 이런 거는 아예 뭐 100년, 200년 지나도 고칠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최소한도의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한번 해보자. 그래야 더 어려운 헌법 개정도 언젠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하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 때. 더군다나 계엄 요건 그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륜도 못하고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 개헌에 찬성함으로써 본인들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 그런데 이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방선거와 무관한 욕밖에 저런 안 나오죠. 개헌 논의다 이런 식으로 장도혁 대표가 표현하는데 전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영남 지역을 위해서는 더 해야 되는 개헌입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이 어떤 지방 정부에 대한 어떤 권력 강화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국가 균형 발전 의무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은 지방 선거를 위한 개헌이기도 하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제 그 홍준표 시장이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후보가 돼야 된다. 대구 발전에 도움되는 후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딱 하고 나가니까 주호영 부의장이 어제 그 시장연설을 하고 나가는 대통령 손 꼭 붙들고 한 15초, 20초 열심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였냐. TK 통합. 네. 그거 안 돼서 죽겠다 해주라.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얘기 된다. 이걸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너도 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개헌에 담자고 하는데 그걸 반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반대를 하더라도 뭔가 좀 일리가 있게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있게 네. 뭐 반대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개헌합시다 하더라도 밥 먹고 합시다. 뭐 이런 거는 명분이 있잖아요. 어?